환자분들께서 눈에 하얀 게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하면 백내장이 아니라 바로 익상편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멈추지 않고 점점 계속 자라서 동공을 덮어버리는데요.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눈이 뻘겋게 될 수 있습니다. 눈에 허연 게 있어서 백내장 수술하러 왔다 했더니 백내장은 없고 익상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내장과 익상편, 눈이 허해지는 건 비슷한데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결막에서 하얗게 자라 들어가는데 시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익상편입니다. 그런데 하얗게 보이는데 시력이 많이 떨어지면 백내장이어서 익상편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백내장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심하면 분명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력으로 익상편과 백내장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익상편의 발병률은 적도 지방이 갈수록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익상편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20대도 있고요. 40대까지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한 번 생기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을 하는 게 심해지면 발견을 하기 때문에 50대, 60대 때 발견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전에 더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익상편 수술은 재발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60%에 달하니까 수술하면 거의 다 다시 심해지고, 그리고 재발한 익상편은 더 안 좋게 처음보다 더 두껍게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수술을 안 하는 게 낫다, 너무 심해지면 하자, 동공을 가려서 시력이 떨어지면 하자 이러는데요. 그런데 너무 기다리게 되면 각막을 녹아서 하얗게 되고 정말 시력이 나빠지고 난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그래도 좀 조기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재발률을 낮출 수 없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수술이 여기 있는 익상편을 딸랑 잘라내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걸 베어스클레라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막이 다 드러난 채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재발률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를 막아줘야겠다 싶어서 그럼 결막을 당겨서 한번 붙여보자 했더니 당겨진 결막은 또 잘 풀리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꼬매서 해보자 했는데 또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더라도 당겨진 결막이다 보니까 그쪽 결막이 또 예쁘지 않게 흉이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꼬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당기진 않고 싶다. 그래서 그 사이 비어져 있는 곳을 양막으로 한번 덮고 또 꼬매봤습니다. 그랬는데 재발률을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결막을 당겨서 더 넓게 한번 붙여보자 했는데 이것 또한 재발률이 많았고, 그러면 꼬매는 게 원인인가 해서 또 실로 꼬매면은 실밥이 아무리 조금 해도 머리카락만한 게 있기 때문에 실을 그럼 꼬매지 않고 아예 우리가 글루라는 생체 접착제 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붙여보자 해서 붙여봤더니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발률은 많이 높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보면은 여기 숨어져 있는 결막이 많거든요. 이 결막을 넓게 잘라서 여기 앞쪽을 넓게 다 붙여보자, 넓은 결막을 심어보자, 그래서 더 이상 당겨지는 게 없이 해보자 해서 자가결막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결막 이식에 피브린 글루라는 접착제로 붙이는 그 수술을 했더니 가장 재발률이 낮은 5% 정도가 나왔습니다. 5%도 재발률이 굉장히 낮은 거고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자가결막이 굉장히 생착이 좋습니다. 자가결막을 위해서 우리가 잘라냈을 때 각막의 일부, 각막의 그 줄기세포 테두리를 같이 잘라내서 붙여줬을 경우에는 재발률이 훨씬 낮고, 심지어 익상편 수술을 어느 눈을 했지라고 헷갈릴 정도로 티가 안 나는 수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익상편 때문에 미용적으로 마음이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수술을 하시고 만족도가 굉장히 상승했고 재발률도 아주 낮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상편 때문에 이제 안과에 가게 되면 그럼 다 재발률이 낮게끔 치료를 다 잘 해주시나요? 자가결막 이식을 하는 수술은 조금의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수술이지만 그래도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잘 붙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떨어지지 않게 여유 있게 잘 잘라내서 붙이는 기술이 경력이 좀 있어야지 가능한 수술이고, 그리고 이 수술 시간이 20-30분 정도로 좀 깁니다. 그래서 많은 외래가 많으신 그런 1인 안과 의원에서는 시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 자체가 재발률도 우선 높고 수술하고 나서 미용적인 효과만 있지 시력적으로는 확 좋아지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이 수술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미용적인 목적에서라도 이 수술을 하는 것을 좀 잘 하고 싶었고, 재발률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수술을 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못 하시는 분들을 좀
수술을 하게끔 권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라는 재발률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발률을 정말 낮출 수 없을까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익상펜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서치를 하면서 알아보는데 익상펜 수술 재발률을 0.1% 이내로 낮춘 수술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호주에 계신 노 교수님께서 20년간 이 익상펜 수술을 재발률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3,500명 중에 재발을 무려 딱 한 명만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5%도 되게 낮은 건데 네. 3,500명에 한 명이면 네. 정말 낮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수술 방법인지 제가 배울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술은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고 정말 전 세계에서 이 수술을 배우려고 수백 명의 안과 의사들이 왔지만 자기의 수술을 제대로 전수받은 의사는 단 3명뿐이었다고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에 조금 약간 포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수술인가 봤더니 눈알을 완전히 뒤집어서 확 돌려가지고 그 뒤에 안쪽에 있는 조직까지 싹 다 제거를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절제술이었습니다. 물론 수술하고는 그 절제하는 게 티가 안 나서 굉장히 깨끗해졌지만 여기 있는 근육까지도 다 당겨가지고 일일이 분리를 한 다음에 속안에를 다 제거를 일일이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수백 명의 안과 의사들이 다 포기를 하고 그냥 간 수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배워야 되나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수술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상펜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발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예전 수술 방법이 굉장히 재발을 많이 했고 점점 재발률을 낮추는 수술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수술 방법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재발률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익상펜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에게 가셔가지고 내가 익상펜 수술을 받으면 잘 될지를 좀 상담을 하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내가 익상펜이 있으면 이 수술을 나중에 하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상담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